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광민입니다. 자, HJ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는 그 악재, 뭐 악재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슈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고라고 해야겠죠. 사망 사고가 또 발생이 됐고 우리는 HJ중공업을 조선으로 보고 가고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뭐 11월, 12월, 1월 연속 3번 그러니까 매달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조선이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이 될 확률이 좀 있다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선 섹터의 바람 그리고 HJ 중공업에 가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살펴보고 꾸준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HJ 중공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 쪽이 5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건설이 차지를 하고 있고 조선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매출에 대한 부분을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설 쪽에서 악재가 나오면 시장에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런 부분이 완전한 악재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지난 11월에 있었던 원전 붕괴 사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사고 때문에 건설이 올스톱이 됐었어요. 그때 잠시나마 그런 게 이제 악재로 더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을 봤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추세적인 측면이 하방 압력을 주고 있던, 그러니까 꺾이던 그런 시점, 쌍봉 만들고 꺾이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였잖아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엄청나게 큰 악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물론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걱정하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걸 굉장히 좀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올수업이 또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분이 좀 악재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이만한 악재라고 하더라도 주포가 좀 요렇게 줄여놔요. 이렇게 줄이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요만큼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뭐 플러스 수익이 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면역이 다 되는 거죠. 뭐 지금이 처음도 아니고 12 이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11월, 12월, 1월 별일 없어요. 11월, 12월 별일 없었잖아요. 지켜줬던 또 구간이 있잖아요. 그 상단을 이미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25,000원 잘 지켜주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완전한 악재로서의 작용을 하기 전까지는 뭐 속된 말로 뭉뚱거리고 넘겨서 올릴 거예요. 네, 이게 뭐 가장 올바른 방향이죠. 여기서 빠지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 좋은 건 주포죠. 지금 뭐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만일 오늘 그 악재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주포가 이탈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근데 다행히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 자리에서 물량을 더 모아갔다라는 거예요. 25,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더 모아간 거고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얘네가 25,000원에서부터 끌어올려서 24,000원, 25,000원부터 끌어올려서 27,000원대까지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 위에서 좀 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를 하실 때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수급이 어떤 주포로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주포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은 얘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되게 꾸준히 드렸어요. 지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믿지 못할 녀석들이죠. 외국인들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만 올리면 되거든요. 얘네는 그게 1%가 됐던 뭐 2%가 됐던 큰 자금을 들여서 뭐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눌리면은 더 사서라도
희석을 시켜서라도 평단보다 높게 1%든 5%든 수익을 올려버리는 수익률 게임 방식을 많이 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얘네도 외국인 입장에서도 얘네가 안 들어오면 기관이 안 들어오면 개인이라도 그 이유는 뭐죠? 얘네가 뺄 때 이렇게 누군가가 원활하게 받아주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 확인을 계속 하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 거겠죠. 오늘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물량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어느 정도 받아줘야지 유지가 되는지, 금액대가 유지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오늘 보시면 25,000원대 바로 유지되잖아요. 어제도 애프터마켓에서 프로그램이 25,000원 깨지고 내려오니까 엄청나게 담아요. 왜? 여기를 깨지고 25,000원 깨지고 내려오면은 24,000원 초반까지 한 번에 내려가요, 여러분들. 이 중간에 매물대가 많지 않아요. 한 번에 올린 구간이. 그래서 여기를 깨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게 강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4,000원 밑으로 안 내려 보내려고 할 거예요, 얘네들. 그거 당연하거든요, 그거는. 얘네가 어디서부터 끌고 왔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 지금 그 이슈 하나로 뭐 여기서 갑자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가 좀 많이 받아줬으면 안정적으로 좀 더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을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시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를 쓰고 5,000P를 향해서 가고 코스닥에서도 종목별 강세를 보여주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좀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면서 돈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HJ중공업은 그냥 관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냅두겠지 일단. 방어를 해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방어를 해줬나요? 외국인들이 방어해줬잖아요.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누군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외국인들에서 양놈들이 지켜준 거죠. 25,000원을 지켜준 거예요. 이제 만일에 순환매를 돈다라고 했을 때 다시 조선 쪽으로 바람이 불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관찰해봐야 됩니다. 한 번은 와요. 네, 지금 이게 일주일 5거래일이잖아요. 이 5거래일 동안 많은 종목들이 돕니다. 어제는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이었죠. 어제는 로봇이었고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 살짝 움직여주는 척하다가 원전이 좀 강하게 갔죠. 원전 관련해가지고 강하게 갔고 내일은 또 어디가 갈지 몰라요. 내일 조선이 될지 방산이 될지 아니면은 뭐 다시 로봇이 될지 아니면 반도체가 될지 이런 부분으로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5거래일 중에 하루는 조선하고 방산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의 움직임을 보고 그 전까지 가격대를 어떻게 유지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래 꼬리는 걱정이 없는데 지금부터 걱정해야 될 건 윗꼬리거든요. 윗꼬리가 그러니까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고 윗꼬리 남기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막 여기 지금 이런 모습 보였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윗꼬리가 이렇게 남기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다. 그럼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이탈을 했다. 그럼 위험한 거예요. 일단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식을 가지면서 뭐 이 종목이 끝났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조선 섹터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올해는 조선을 안 가지고 갈 수가 없다니까. 조선 방산 특히나 조선 그리고 뭐 놓고 보면은 물론 큰 종목들이 좋죠. HD 현대라든가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또 기자재 쪽에서는 하나엔진이라든가 STX 엔진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종목들 뭐 많이 있는데 부응이 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올려놓은 그 부분이 엄청 높게 올려놓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 사업성을 놓고 봤을 때를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조선이고 방산이고 원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억을 하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순환매가 돌더라도 한 번은 온다. 그리고 그때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때의 수급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해야겠죠.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최고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서 최고가를 썼고 지금 움직임이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쭉 들어왔다 쭉 뺐다가 뭐 이런 부분 아무래도 근데 시장에서 빠져나갔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뭐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했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 늘어나면 좋아요. 더 늘어나면은 코스닥에서 종목별 장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가는 움직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인식을 가지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을 하셔야지만 적절한 시점에 뭐 혹시라도 뭐 이게 또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잠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담더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얘네가 구태여 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놨고 황금함대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방산도 엮여 있고 방산하고는 조선하고는 더 같이 또 친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리려고 할 거예요. 얘네가 여기서 이거 조금 수익 올리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큰 목적지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일 거였으면 오늘 음봉 띄웠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뭐 3.63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25,000원 잘 지켰고 또 결국에는 양봉으로 잠자리형 도지 띄워놨고 하기 때문에 내일의 움직임이 뭐 제가 아까 예상을 했던 그런 움직임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윗골이 남기면서 이런 도지성 움직임 나오면서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약간 위험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하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악재를 완전히 안고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잘 방어를 해줬고 기관들도 뭐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관망을 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연기금도 조금이지만 비중을 살짝이라도 늘렸다라는 거, 뭐 1,000만 원이라도 늘린 건 늘린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관망할 수도 있었어요. 얘네는 이런 식으로 그냥 관망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뭐 1,000만 원이라도 늘렸다라는 거, 어제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라도 늘렸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거고 나중에 뭔가 좀 큰 움직임이 왔을 때 기관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갖고 주포로 등극을 한다라거나 뭐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뭐 개인 큰 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개인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도 큰 손이 있고 기타 법인도 큰 손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이 최근 상승폭에 대해서는 관여를 많이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는 목표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때그때 대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텔레그램 관리방에서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시작하면서 HJ 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로 관리방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 매도 의사가 없다라는 부분을 어, 내비쳐 드렸기 때문에 다들 잘 홀딩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관리방에서 제일 먼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관리방의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내를 잠시 드릴게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관리자가 정확히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 답장을 드릴 거예요. 전화 안 드립니다. 전화 음성통화 안 드려요. 만일에 누군가가 전화해서 유튜브 보시고 문자 남기셨죠? 하면은 다 사기입니다. 100% 사기예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료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한 달에 8만 원 안 비싸죠, 여러분들. 3개월에 2만 원 할인까지 적용이 돼서 22만 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함께 관리방에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데 관리방을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오늘 오르비텍 매도를 했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12일부터 매수를 해갖고 계속 갖고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방 압력도 받고 중간에 또 이슈가 될 만한 공시도 나오고 해서 좀 뭐 하방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한 거예요.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4,475원에 12월 12일 날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10%. 요새 같이 장 좋을 때 뭐 이거 10% 너무 우스운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한 거죠. 한국전력 제가 매수를 했고 영상에서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영상에서 어제 안내를 드린 종목이 있다. 56,500원에 안내를 드렸는데 굉장히 좋다. 뭐냐면 시총이 이제 30조 내외밖에 안 되는데 30조 이상 되죠. 근데 영업이익이 15조다.
요번 다음에는 20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엄청난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확히 장 마감 근처에 매수하실 수 있도록 교체 매매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오늘 뭐 상승폭이 벌써 16% 이상, 장중에는 좀 큰 폭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 15에서 1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늘이 열려 있어요.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중장기 갈 필요가 없이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찌감치 수익 실현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오늘 마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고점에 대한 인식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격 매수도 약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장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수익을 단시간에라도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타점은 제가 안 좋아하는데 단타적인 움직임도 최근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섹터, 어떤 섹터가 좋고 로봇이 좋고 뭐가 좋고 좋으면은 미리 좀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서 2, 3거래일 후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STX 엔진이라든가 한화 엔진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요. 성강밴드도 좋고 굉장히 좋은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모니터 하다가 수급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매수해서 1, 2거래일만 해도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위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면은 이 앞에 바이오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신규 매수하는 종목이나 교체 매매하는 종목을 매수하셔서 수익을 올리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다 가능하고, 이런 식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8만 원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런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어떤 리딩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 가지셔도 됩니다. 네, 한 달에 8만 원, 3개월에 22만 원.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HJ 중공업은 물론이고 그 밖의 종목들, 그리고 계속해서 조선섹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화 엔진이라던가 STX 엔진, 그리고 하나 오션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자리를 보고 네,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HJ 중공업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조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안 살 거 없고요. 반도체 종목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함께 하시는 분들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여기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꼭지점은 아니겠지만 보통 여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구간. 제가 알기로는 한 28,000원에서 한 32,000원 정도 사이 구간. 32,000원, 32,000원 정도겠죠. 28,000원에서. 여기 구간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 수익을 기다리시면서 가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물론 나쁘지 않은데, 여유 자금이라던가 시드가 좀 더 남는 시드가 있으신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 수익을 올리면서 네,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좌를 불려야죠. 전체적인 시드 계좌를 불려야지 꼭 HJ 중공업에서 나는 극한의 수익을 노리겠어, 이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J중공업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그리고 캔들의 모양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참고를 하면서,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도 중요하고, 공매도도 최근 들어서는 0%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또 이렇게 2, 3%대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대차 정보가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조금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슈가 될 만한,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나오면은 여기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땐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또 3거래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요새 최근 들어서는 엄청난 움직임들을 시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5거래일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3거래일 안에 뭔가 이 주봉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는 차원에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를 좀 많이 남겨주시면 네, 저도 응원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 영상 찍고 함께 응원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좋아요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강민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